장사하자 장사하자 먹고 살자 오늘도 방실방실 밝은 대한민국의 하늘. 웃음 가득 행복 가득 여기는 야암상가 시장입니다. 저는 보이는 라디오 DJ 우종호입니다. 보이지 않는 어두움 속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습니다. 알라 하나님 부처님이여 장사하자. 오늘 9월달 첫 시작을 알리는 노래로 가을방학의 사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월달 첫 날인데 오늘 첫 노래로 가을방학의 사하 듣고 왔습니다. 네, 오늘 원래 어제 제가 봤을 때 날씨가 오늘 비 온다고 했거든요. 오늘 하루 종일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새벽에 잠깐 비가 내리더니 제가 다시 날씨를 보니까 오늘 비가 안 온답니다. 네. 조금 당혹스럽네요. 오늘 비가 또 안 온다고 하니까 제가 우산을 가져왔는데 네, 어제 제가 비 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우산을 들고 왔는데 지금 비가 안 와가지고 좀 당혹스럽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 이제 하루 걸러서 이제 비가 오고 또 이제 안 오고 그랬는데 날씨를 다시 보니까 이번 주 주말에만 비 오고 이번 주에는 비가 안 온다고 또 이렇게 바뀌어 있네요. 네, 참고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깐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야암상가 시장에서 팔도 관광 열차 그리고 이제 제 6회 한마음 축제를 9월 12일 9월 12일이 언제냐면은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네, 다음 주 토요일 날 9월 12일 팔도 관광 열차 및 제 6회 한마음 축제를 개최합니다. 네. 저희 그 야암상가 시장 그 회원님들께서는 2만 원 이상 상품을 구매하시는 이제 고객분들께 응모권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응모권을 이제 받은 고객님들께서는 저희 사거리 있어요. 그 시계탑 그 위에 보면은 파란 색깔로 돼가지고 그 시계 있거든요. 거기 앞 옆에 보면은 패밀리 베이커리 앞에 그 응모함이 있습니다. 네, 그 응모함에 이제 뭐 그 전화번호라든지 이런 거 쓰셔가지고 거기다 넣으시면은 제가 추첨을 통해서 또 상품을 드린다고 합니다. 응모 기간이 오늘부터 12일 그 행사는 그 12일 오후 4시까지 응모를 할 수가 있는데 추첨일이 12일 그 한마음 축제 당일입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게 요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응모를 해서 당첨이 되더라도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오셔야 됩니다. 12일 그 축제하는 날 당일에 오신 분들에 한해서 이제 드리기 때문에 꼭 반드시 12일에 그 응모하신 분들은 꼭 12일에 꼭 참석해 주셔야 됩니다. 네, 저희 그 야암상가 시장 많이 그 찾아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저희 응모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만 원 이상 상품을 구매하셔야지 저희 응모권을 드리니까 많이 좀 좋은 물건들 사셔가지고 또 당첨되는 행운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12일까지 응모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시겠죠? 오늘 1부에서는 음식을 찾아서 네, 오늘 그 음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는데 제가 좀 깊게 팠습니다. 네. 그리고 2부에서는 이제 오늘의 역사, 이번 주에 관련된 뭐 이렇게 역사적인 사건이라든지 이런 거를 잠깐 한번 쓱 훑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 1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원더걸스의 I Feel You 듣고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1부 부도 들어가기 전에 원더걸스의 I Feel You 듣고 왔습니다. 네, 오늘 그 1부 음식을 찾아서 오늘 선정된 음식을 보면은 제가 또 어떤 음식을 할까 또 고민을 하다가 네, 한국식 소세지죠. 네, 바로 순대에 대해서 한번
깊게 파봤습니다. 이게 순대가 은근히 이 자료가 엄청 많더라고요. 이게 네, 이게 참 자료가 엄청 많아서 이걸 다 오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아주 빠르게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순대에는 돼지 순대, 동태 순대, 오징어 순대 등이 있는데 서양의 소세지랑 약간 비슷한 느낌의 그 음식이죠. 그 겉모양만 보면은 돼지 순대는 이제 돼지 창자 속에 두부, 숙주나물, 다진 파, 뭐 마늘, 찹쌀, 선지, 소금, 후춧가루 등 다양한 그 재료들이 들어가는데 그걸 이제 버무려 가지고 그 채워서 이제 삶는 겁니다. 네, 얇게 썰어서 이제 그 고춧가루, 후춧가루를 섞은 소금물을 찍어서 이제 먹는데 그 옛날 그 책들 중에 음식디미방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여기에는 이제 게장이라는 음식이 나오는데 게를 삶아서 이제 살을 발라 나오는 양념을 해서 창자를 씻은 다음에 이제 그게 그 이 게장이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그 보신탕이네 이게. 예, 이 보신탕이 옛날 보신탕이 지금의 순대 만드는 보면 비슷하네요. 예. 그 양념을 그 창자 그 안에다가 넣어가지고 이제 찌는 그런 게 옛날 그 보신탕이랑 비슷하다고 합니다. 신기하네요, 또. 예. 순대라는 말은 이제 1800년대 말에 시의전서라는 책에 처음 나오게 되는데 창자를 뒤집어 깨끗이 빨아서 이제 숙주, 뭐 미나미, 물을 데쳐서 배추김치와 함께 다져서 이제 두부를 섞는다. 파, 생강, 마늘을 많이 다져 넣고 깨소금, 기름, 고춧가루, 후춧가루 등 각색 양념을 넣고 돼지 피와 함께 주물러서 창자에 넣고 삶은 다음에 썰어 먹는다. 뭐 이렇게 써져 있는데 지금 그 순대 만드는 거랑 거의 같죠. 이제 동태 순대는 함경도에서, 오징어 순대는 강원도에서 많이 만들었습니다. 돼지 순대와는 달리 선지를 넣지 않았는데 동태 잎을 열어서 내장과 뼈를 발라내고 소를 채워서 찌거나 삶아서 한겨울 내내 요긴한 찬으로 삶았다고 합니다. 서양에도 이제 우리와 비슷한 순대가 있다고도 하는데 그 소세지 말고도 그 서양에 우리나라 그 순대랑 비스무리한 그런 음식이 있대요. 네, 요거는 그 이름이 뭐 안 나와가지고 제가 그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 아주 소세지랑 약간 비슷한 거라고 합니다. 약간 소세지 네. 그 시의전서에는 민어 불에 불에다가 민어 불에다가 쇠고기 그리고 숙주나물 두부 등을 채워서 삶은 어교 순대라는 것도 있었대요. 예. 요건 신기하네. 예. 그 숙주나물, 배추김치, 무, 두부 등을 섞어서 조미한 다음 돼지피를 섞어 돼지 창제에 채워서 동여매어 삶은 도야지 순대가 나오는데 요즘 순대랑 거의 똑같은 그런 순대 같대요 이게. 오징어 순대는 좀 몸통 안에 두부, 그 쇠고기, 고추, 숙주나물, 배추, 오징어 다리를 잘게 다져가지고 소를 넣고 찜통에 쪄낸 것으로 초간장에 이거 초간장에 찍어 먹네 이게. 예, 초간장에 찍어서 먹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순대를 만드는 방법과 맛이 다 다른데, 네, 요거는 음악 듣고 와서 다시 계속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 에이핑크의 리멤버 듣고 다시 순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왔습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팔도관광열차 및 제6회 한마음 축제가 9월 12일 토요일 다음 주 토요일이에요. 네, 다음 주 토요일 날 개최합니다. 이제 그 저희 야암상가시장에서 사신 물건들 중에 2만 원 이상 이제 상품을 구매하시면 저희 그 응모권을 드립니다. 그 응모권을 가지고 저희 그 중간에 시계탑 사거리에 가시면 응모권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전화번호나 이런 거 쓰셔가지고 거기다 넣으시면 12일 날 다음 주 토요일 날 그 추첨을 통해서 상품을 드립니다. 근데 중요한 게 그때 상품을 드리는데 안 계신다. 그럼 못 드려요. 네. 상품 응모하시고 꼭 반드시 다음 주 토요일 날 12일 날 꼭 반드시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응모 기간은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 토요일 오후 4시까지입니다.
네, 행사가 시작되는 그 직전까지 응모를 할 수가 있으니까 저희 야암상가 시장에서 많이 좋은 물건 사시고 이제 응모도 하시고 딱 상품까지 딱 받아가는 그런 행운까지 같이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핸드폰 번호 이런 거를 우선적으로 써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 집 전화나 이런 것보다는 핸드폰 번호로 좀 먼저 써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뭐 핸드폰 번호를 못 쓰시면은 이제 집 전화 쓰시면 어쩔 수 없지만 네. 먼저 그 전화번호는 핸드폰 번호를 먼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 본 행사에 그 응모하실 때 그 쓰신 핸드폰 번호라든지 이런 거는 차후에 저희 시장 관련된 행사가 있으면 이제 문자로 안내해드릴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이제 수집된다는 걸 먼저 알려드립니다. 다시 그 순대 얘기로 넘어가서 네. 지역에 따라서 순대를 만드는 방법과 맛이 다 다르죠. 당연히. 그 평안도와 함경도에서는 아바이 순대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이제 먹는데 돼지 창자를 뒤집어서 깨끗이 씻어내고 소금으로 주물러서 씻은 다음에 이제 하룻밤 물에 푹 담가 놓습니다. 찹쌀을 충분히 불려서 삶고 숙주도 데쳐서 다지고 물기를 꼭 짜는데 찹쌀밥을 식혀서 먼저 선지를 넣어서 섞은 다음에 준비한 채소를 섞고 갖은 양념을 합니다. 이때 간은 된장, 간장, 소금으로 하는데 돼지 창자를 건져서 물기를 닦고 깔때기를 대고 준비한 소를 밀어 넣어 채우고 양쪽 것을 실로 먹습니다. 이 실은 먹을 수 있는 건가요, 이거? 네. 실은 네. 이건 모르겠네. 네. 그리고 이제 끓는 물에 된장을 풀고 순대를 삶는데 30분 정도 지나면 대침으로 순대 곳곳을 이제 침을 이제 주고서 계속 삶아서 1시간 정도 지나면 꺼낸 다음 식히고 둥글게 썰어서 양념 소금과 함께 이제 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원도에서는 돼지 창자 대신에 오징어를 사용해서 오징어 순대를 만드는데 소는 돼지고기 돼지고기가 아니구나. 소고기, 데친 숙주, 고추를 다져서 두부 으깬 것과 달걀을 섞고 파, 마늘, 깨소금, 후춧가루, 참기름으로 양념해서 오징어 몸속에 넣은 다음에 실로 깨면 요것도 실로 깨면네. 실로 깨면서 이제 끓는 물에 삶거나 찜통에서 찝니다. 다 익으면 식혀서 썰고 초장과 함께 대접한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뭐 충청도 병천순대, 전라도 안뽕순대라든지 지역마다 특색이 있는 순대가 있는데 요거는 잠시 뒤에 다시 한번 또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순대의 내장에 피까지 좀 들어가다 보니까 그 잡내가 좀 그 은근히 좀 있어가지고 호불호가 좀 심한 음식입니다. 이 순대가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좋아하고 안 좋아하시는 분은 아예 거의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런 건데 특히 이제 대창 순대의 경우는 아무리 순대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어느 정도 처리를 하지 않으면 입에 갖다 대기 힘들 정도입니다. 보통 순대 잡내를 이제 처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생강인데 이것도 좀 그 지나치게 사용하면 그 돼지 냄새보다 생강 냄새가 많이 나가지고 머리가 조금 어지럽죠. 요거. 그래서 이제 그 개인이 만들어 먹기엔 좀 어려운 이제 음식인데 또 그 순대 보면 또 뭐 창자 뭐 드시는 분도 있고 뭐 이렇게 간 안 드시는 분들도 있고 뭐 다양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순대 사러 가면은 뭐 이렇게 내장 드려요. 뭐 내장 중에서도 뭐 이렇게 뭐 빼주세요.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해서 어 이게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리는 음식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순대에 대한 걸 옛날 좀 보면은 6세기 중국의 농경서적인 그런 책인 재민요술에 의하면 양고기와 양장으로 만든다라고 이제 기술되는 것을 볼 때 이 순대가 그 중국에서부터 온 음식이 아닌가라는 추측만 하고 이게 중국에서 온 거 뭔가 비슷한 그 음식이 있어서 좀 내려온 것 같긴 한데 확실하지 않는 그런 음식이 되겠습니다. 19세기 가정서인 이 규합총서에 소창자에 고기와 채소를 넣어 쪄넣은 쇠창자찜이 쓰여 있고 19세기 조선 요리책인 시의전서에 도야지 순대 아까 그 말씀드렸죠 도야지 순대
그랬던 그 뒷전이 있었는데, 그리고 우리나라 요리책에서 최초로 순대가 어우러진 게 아까 말씀드렸던 음식디미방이고, 네, 음식디미방에서 이제 순대가 굉장히 고급스러운 음식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 요즘에는 순대를 그냥 그 분식 그 음식이라서 그냥 지나가다가 뭐 이렇게 순대 하나 주세요로 쓱 먹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이게 뭐 잔칫날에나 볼 수 있는 그런 굉장히 고급스럽고 귀한 음식이었다고 하네요. 이게 이게 순대의 새로운 면을 또 알게 됐네. 예.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 현대에 와서 이제 주로 시장이나 뭐 공장에서 이제 재료를 좀 크게 간소한 통칭 찹쌀 순대를 이제 각지게 됐는데, 제가 밀봉 상태로 구입해서 집에서 찌거나 요리해 먹을 수 있도록 된 각종 순대들이 많이 나왔어요. 뭐 여기 가까운 뭐 슈퍼 같은 데도 가도 이게 뭐 집에서 그냥 아주 손쉽게 먹을 수 있게 이렇게 순대 이렇게 뭐죠 그 냉동 포장인가요? 그 뭐 이렇게 포장돼 가지고 이렇게 파는 것도 많고, 그래서 사실 그 과거부터 이제 집에서 쪄먹는 방식의 그 순대보다는 요즘에는 거의 사 먹거나 아니면은 거의 다 사 먹죠. 네, 뭐 이렇게 집에서 그 순대를 해 드시는 분은 거의 없으니까. 네. 제가 아는 분들도 거의 뭐 집에서 해 드시는 분은 없던 것 같아요. 순대는. 네. 음, 그리고 이제 순대 종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엄청나게 많죠. 네. 이 순대가 역시 그 안에 들어가는 소나 이런 그 재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보니까 종류가 정말 많습니다. 일단 이 수많은 순대를 한번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래 듣고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민의 바람개비 듣고 순대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깊게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민의 바람개비 듣고 왔습니다. 지금 일부 음식을 찾아서 순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말씀드릴 게 이제 순대의 종류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해드리는데,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이거를 오늘 안에 할 수 있을까 좀 의문이긴 하지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찹쌀 순대. 네, 지금 순대라고 하면 이제 바로 이제 나오는 게 지금 그 거의 보통의 순대가 대부분이 찹쌀 순대인데, 이제 KBS 한국인의 밥상에서 방영된 내용에 따르면 한국 전쟁 이후에 당면 공장에서 당면 자연 건조 중에 떨어진 부스러기들의 이제 처리를 고민하다가 순대 재료로 넣어 먹을 생각을 하면서 탄생되었다고 합니다. 이래서 전후식이 남한에서 이제 만들어진 순대라서 북한에서 이제 오신 그런 그 탈북자분들이 우리나라에서 받은 그 문화 충격을 얘기할 때 이 당면 순대를 언급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전통적인 순대와 달리 너무 생소해서 귀순한 지 수년이 지나도록 못 먹는 탈북자가 있을 정도로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라고 해요. 이게 양장 돈장에 당면과 기름을 바탕으로 채소와 찹쌀 및 돼지 피를 넣은 소를 채워서 만드는데, 연세가 되신 그 어르신들 중에서는 순대는 식용 비닐로 만들어서 몸에 안 좋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순대 먹는 거를 말리기도 하시는데, 정말로 식용 비닐로 만들었던 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뭐 이렇게 의견이 분분해서 이게 진짜로 그랬는지는 아직 뭐 이렇게 확실하게 뭐 이렇게 된 게 없다고 합니다. 돼지 창자는 항상 싸게 남는 분이라서 그거보다 더 비싼 식용 비닐로 순대를 만들 이유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그래도 안심이 되지 않는다면 순대 그 끄트머리를 보면 알게 된다고 합니다. 그 창자 특유의 끄트머리 형태와 식감은 식용 비닐로는 이렇게 만들 수가 없대요. 이게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고기 순대. 네, 이게 그 북한의 향토 음식이죠. 평양의 향토 음식인데, 소창, 막창에 이제 돼지고기와 찹쌀, 선지 및 각종 채소를 넣어서 만드는데, 현재 먹는 순대의 오리지널 버전이라고 보면은 되겠습니다. 원래 그 뭔가 원조 같은 느낌? 네, 그 순대의 기본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건데, 그 정식 명칭도 그냥 순대가 아니라 뭔가 그 다른 순대와 구분하기 위해서 고기 순대라고 이제 따로 부른다고 합니다. 수제 순대는 공장제와 달리 소창이 크게 가늘지가 않아서
내장에 해당되는 이제 껍질의 두께가 두꺼운 편이라고 합니다. 특히 막창으로 만든 순대라면 더 이게 그 껍질이 두껍겠죠. 네. 다음은 이제 아바이 순대. 요거는 저는 이게 어렸을 때 보면은 아바이 순대 뭐 이렇게 돼가지고 그 간판이 이렇게 아바이 순대 뭐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가 했었어요. 근데 좀 크고 나서 이제 알게 된 건데 이게 그 함경도 지방의 향토 음식이죠. 평양과는 달리 이제 대창으로 만들고 이제 어슷썰기 때문에 상당히 큼지막하게 나온 것이 특징입니다. 한국 전쟁 때 남한으로 피나온 함경도민이 주로 화천군, 속초 뭐 이렇게 고성 같은 데서 정착하면서 이제 명명을 잇고 있는데 북한에서는 아바이 순대라고 하면은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은 기회에 지나지 않습니다. 네, 본래 이 음식의 이름은 그냥 순대일 뿐인데 다만 이제 앞에 붙는 이제 아바이라는 게 이제 아버지나 뭐 이렇게 아저씨라는 뭐 이렇게 뜻하는 게 존칭격인 뭐 사투리 같은 거라서 이제 명확한 기원이 없는 것을 봐서 그렇게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아바이 순대가 또 네, 그 크기가 크니까 이 몇 개 먹으면 또 배불러요. 이게 커가지고. 네. 다음은 이제 아까 잠깐 지금 말씀드렸던 그 오징어 순대. 이제 속초로 피나는 함경도민들이 순대 재료인 돼지를 구하기 힘들어가지고 만들어 먹은 음식인데 현재 속초를 대표하는 향토 음식이 됐죠. 당연하지만 이제 오징어에 피가 없으므로 자연스럽게 속재료가 검붉지 않습니다. 먹물을 쓰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오징어 돼지창자와 달라 점착력이 없어서 단순히 썰어 먹으면 속재료가 막 쉽게 튀어나오는 단점이 있는데 이를 기름에 지짐으로써 해결했다고 합니다. 원래는 단순히 찹쌀의 접착력이나 누룽지화를 통해서 접착시켰는데 현재는 편하다는 이유로 계란옷을 입혀서 붙여내는 형태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다만 이 현지인들은 이제 계란을 입혀서 지지면 느끼함이 커져서 맛이 떨어진다고 조언을 하는데 오징어의 몸통에 찹쌀과 다진 오징어 각종 뭐 채소를 넣어서 만든다고 합니다. 속초 이남의 관동지방 뭐 이게 삼척이라든지 강릉 이런 데 있죠. 여기서는 이제 이걸 아바이 순대라고도 부르는데 약간 그 아바이 순대랑은 약간 좀 다르죠 느낌이. 예, 일단 겉이 오징어니까. 네. 제가 저번에 속초 갔을 때 이 오징어 순대를 한번 먹어보려다가 실패했어요. 그때 당시에 딱 거기에 가니까 이 오징어 순대 파는 곳이 딱 한 군데였는데 딱 문을 닫았더라고요 그날만. 네. 굉장히 아쉬웠었습니다. 네, 여담이었고요. 네. 다음은 명태 순대. 그 오징어 순대와는 달리 함경도 해안가의 향토 음식인데 명태를 구하기 쉬운 속초에 정착한 함경도 실향민들이 이제 만들어 먹기 때문에 오징어 순대와는 또 마찬가지로 속초의 토속 음식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명태값이 좀 싸진 않잖아요. 조금 싼 편이 아닌데 만들기도 이제 다른 순대에 비해서 훨씬 까다로워서 수지 타산이 맞지 않는 이유로 이제 대중화에는 조금 실패한 면이 좀 있고 현재는 맛보기 힘들어진 음식이라고도 합니다. 명태 위나 이제 아가미 쪽으로 직접 손을 넣어서 내장이나 이제 알을 꺼내고 다시 채소나 찹쌀 같은 거를 이제 넣어가지고 이제 쪄서 먹는데 명태 뱃속이 그리 크지는 않으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재료의 함량이 낮아서 뭔가 알밥 같은 느낌이 난다고 합니다. 이 명태 순대가. 그리고 이제 다음은 이제 배감 순대. 그 용인의 순대죠 이게. 이제 삶은 채소와 고기, 기타 돼지고기 부속물 등의 큼직큼직한 소가지 들어간 고기 순대로 터질 듯한 비주얼과 식감이 특징인데 이게 막 보면은 뭐 진짜 막 터질 것 같은 그런 막 톡 건드면 터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요 이게. 네. 또 이게 배감 순대라고 해가지고 전국에 또 이렇게 가맹점이 많죠. 그게 뭐지 간판 같은데 뭐 배감 순대 뭐 누구네 배감 순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파는 곳이 있는데 제가 직접 먹어본 적은 없습니다. 네. 이것도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네. 다음은 이제 병천 순대. 이제 충청도 천안의 순대인데
고기는 거의 안 들어가거나 아예 빼버리고 채소와 찹쌀로만 만드는 특이한 순대입니다. 네. 순대 하면 뭔가 그 고기가 딱 들어가야 제맛인데 요 순대는 그렇지가 않아요. 채소와 찹쌀로만 만드는 그런 건데 이제 병천 오일장에서 주로 만들어 팔았기 때문에 이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는데 이 병천 오일장에 가면은 또 이 병천 순대를 굉장히 많이 판다고 해요. 네. 그리고 거기 또 말도 잘하면은 그 원래 그 주는 것보다 더 많이 준다고 하니까 혹시 그 천안에 가시면은 꼭 들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피순대. 그 꽤나 여러 곳에서 보이는 순대인데 찹쌀이나 당면이 아닌 선지가 주를 이루는 순대입니다. 전주의 경우에 남부시장에서 팔아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고 충남의 경우에는 병천순대에서 파는 파생된 것으로 찹쌀이나 당면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선지와 콩나물이 주를 이룬다고 합니다. 이 병천장에 가면은 이제 이 병천순대랑 피순대랑 이게 같이 있는데 신기하네. 네. 근데 이 피순대라고 해가지고 전 진짜 막 그 뭔가 비주 그 겉보기가 굉장히 징그러운 건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그 안에 선지가 좀 많이 들어가지고 그냥 피순대라고 하는 거예요. 선지가 그거잖아요. 그 피. 네. 제가 개인적으로 또 선지를 좋아해가지고 요 피순대도 한번 먹고 싶네요. 이게 언제 한번 또 가가지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먹었고 이 어떤 맛인지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네. 다음으로 연변순대. 조선족 순대라고도 하는 이 주로 그 북한에서 피밥이라고 부르는 것을 재료로 한 순대인데 그 피밥의 피는 이제 당연히 이제 돼지 피고 정말 고기나 채소 같은 것들을 이제 한쪽도 안 들어가고 그저 쌀이나 선지만 들어간 것이 특징인데 일반적인 찹쌀 순대와 달리 그 저렴해가지고 돈 없으면 한 끼 식사로도 나름 괜찮지만 이제 문제는 순대만 먹으면 물린다는 겁니다. 네, 요거 약간 먹으면은 그렇게 뭔가 이것만 먹으면 좀 밍밍한 맛이 나서 선지에 버무린 맨밥을 먹는 기분과 약간 비슷한 그런 느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연변 사람들이 간장, 파, 고추 등을 넣은 양념장에 이 쌀 순대를 무쳐 먹는다고 합니다. 보통 중국의 조선족 식당에서 순대라고 파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 이 연변 순대라고 합니다. 그렇구나. 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 순대들 이외에도 요즘엔 또 뭔가 퓨전 순대라고 해가지고 막 이것저것 다른 뭔가 실험적인 순대들이 많이 나오는데 뭐 김치를 넣은 김치 순대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안에다가 카레를 넣은 카레 순대도 있고 저번에 또 피자 순대라는 것도 봤어요. 그 피자 그 안에 들어가는 뭐 치즈나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걸 순대에다 넣어가지고 한 건데 맛이 좀 상상이 안 갑니다. 네, 제가 직접 보기만 하고 이제 먹어보지는 않았는데 이것도 한번 언제 기회가 되면 먹어보고 싶어요. 특히 피자 순대. 네, 피자 순대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어떤 맛인지. 네, 김치 순대는 뭐 당연히 김치 맛이 날 거고 이제 카레 순대는 맛이 날 것 같은데 피자 순대는 약간 어떤 맛이 날지 좀 궁금해요. 이게 순대의 겉이랑 어떤 그런 조합의 맛이 날지 좀 궁금합니다.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윙크의 얼쑤 그리고 신유의 시계바늘 듣고 순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윙크의 얼쑤 그리고 신유의 시계바늘 듣고 왔습니다. 네, 지금 일부 음식을 찾아서 순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순대가 들어가는 뭔가 재료로서의 순대 요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대가 부재료로 들어가는 음식으로는 가장 대표적인 게 순댓국이죠. 네, 순대 볶음도 있고 순대 전골 등도 있는데 이런 순대를 재료로 하는 음식들이 참 많습니다. 순대를 이제 질게 잘라가지고 한번 튀기는 순대바라는 이름의 퓨전 요리도 있고 분식점에서는 일반 튀김처럼 이제 밀가루 반죽을 이제 입혀서 튀겨낸 순대꼬치도 판다고 합니다. 요건 못 봤네. 네. 일부 포장마차에서는 순대를 튀기지 않고 통째로 잘라서 양념 발라주는 순대꼬치도 있긴. 요것도 처음 봤네. 그리고 이 중에 순댓국은 역시 이제 대표적인 건데 이제 전문 요리점이 적진 않지만
시장 골목 그 국밥집 맛을 따라가는 집은 드뭅니다. 네, 가격도 싼 데가 많아서 정말 인심이 좀 좋은 곳 가면은 건더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뚝배기에 숟가락을 넣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주시는 분들도 있죠. 네. 사실 현재 순대 자체가 그 시장에서 태어났다는 걸 생각해 보면 순댓국도 시장에서 태어났다고 보는 게 옳은 만큼 시장 골목의 순댓국이 그 맛의 원조라고 봐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뭔가 그 말하는 그 원래 말하는 그 흔히 말하는 그 원조 개념과는 약간 다르지만 어쨌거나 뭔가 저는 뭔가 시장 골목의 순댓국이 원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잠깐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돼지국밥에 들어가는 육수에 순대, 돼지간, 뭐 허파, 오소리감투를 넣은 버전이 있고 돼지국밥에 순대를 추가하고 고기를 조금 뺀 이제 버전 두 가지가 있는데 물론 돼지국밥 식당에서 이제 먹을 수 있는 순대국밥은 이제 의뢰 후자. 네. 이제 간은 이제 양념과 후추, 파 그리고 새우젓으로 하고 이제 들깨가루라든지 뭐 당면, 소면들이 뭐 추가되거나 아니면 빠지기도 합니다. 네. 그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 약간 순대바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 길게 해가지고 이제 꼬치같이 파는 거. 요거는 제가 그 옛날에 군대에서 이런 비슷한 걸 먹어봤어요. 그 제가 그 군대에 있을 때 성당에 다녔는데 이제 성당 다닐 때 그 왜 군인들 그 성당이나 뭐 교회나 뭐 절 같은 데 가면은 이게 뭐 주잖아요. 먹을 거. 이게 교회는 뭐 초코파이 주고 뭐 절에서는 뭐 주고 뭐 성당에서 뭐 주고 이러잖아요. 근데 제가 간 그 성당에서는 항상 그걸 줬어요. 순대인데 그 여기서 말했던 것처럼 약간 길게 해가지고 꼬치로 이게 딱 꽂아가지고 소금 살짝 바른 다음에 줬던 건데 그때 제가 겨울에 이걸 많이 먹었거든요. 그 겨울에 이 순대를 많이 줬었어요. 이거를 여름에는 초코파이나 이런 거 주고. 네, 그 겨울에 이걸 먹으면은 이야 이게 야 진짜 이게 입에서 살살 녹습니다 이게. 네. 솔직히 이 순대 먹으려고 성당 간 것도 있어요. 약간. 네. 순대가 정말 그 맛은 정말 잊지 못해요. 그 엄청 추운데 그 성당에서 주는 그 순대를 이제 같이 간 그 이렇게 동료 전우들이랑 하니까 약간 느낌 이상하네. 하여튼 그 양반들이랑 같이 이제 먹으면은 아 뭔가 그 천국에 온 것 같은 느낌, 그런 거를 잠깐 느꼈었습니다. 이 순대 얘기하니까 이런 얘기도 하네. 그러면은 이 순대 하면은 약간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장에 찍어 먹어야 되나 이런 그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 서울, 경기도 같은 그 수도권 지역에서는 소금에 찍어 먹고 이제 부산이나 울산 뭐 경남이나 뭐 이런 지역에서는 막장이나 쌈장에 찍어 먹고 이제 광주에서는 초장, 충청도에서는 새우젓에 찍어 먹기도 하는데 순대 찍어 먹는 이제 장류에도 이제 지방색이 묻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몰징각한 사람들은 이제 타지방에 순대 식습관을 비웃기도 하는데 이제 그런 거는 조금 자제하는 게 어떤가. 어차피 뭐 그쪽 사람들은 그쪽 사람들 나름대로의 그 먹는 그 뭔가 그 문화니까. 네. 이제 서울 사람 중에서는 이제 소금보다는 쌈장에 찍어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전주 사람 중에서도 무조건 새우젓만 고수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부산을 포함해서 그 주변 지역이 순대를 막장에 찍어 먹는 게 사실이지만 소금으로 먹는다는 걸 상상도 못했던 건 옛날 이야기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또 막장이랑 소금 같은 걸 이제 같이 주죠. 네. 요 시기를 보면은 대략적으로 IMF로 좀 물가가 많이 올라서 막장 주는 양이 좀 줄어서 대용으로 이제 소금도 같이 주는 그런 게 이제 걸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확실하진 않아요. 네. 그리고 제가 좀 놀랐던 게 제가 그 경기도 사람이니까 경기도에서 거기서 이제 소금을 찍어 먹잖아요. 소금만 찍다 먹다 여기 내려와서 순대 하나 사 먹었는데 이게 뭐 쌈장을 주는 거예요. 그 삼겹살 먹는 것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이거 이거 찍어 왜 이것지 먹냐고 물어봤더니 여기서는 이것지 먹는다고 이거 맛있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찍어 먹어봤어요. 요즘에는 제가 순대 먹으면은 소금 안 찍어 먹습니다. 쌈장에 찍어 먹어요. 네.
이 느낌이 있더라고 이게. 예, 순대는 쌈장에 찍어 먹어야 돼요 이게. 네, 그걸 지금 깨달았습니다. 네, 27년 살면서 순대는 쌈장에 찍어 먹어야 된다는 걸 이 울산 와가지고 처음 알았습니다. 네,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서울이나 이런 데 올라가가지고 순대를 먹으면은 제 아는 사람들한테 소금 찍어 먹지 말라고, 쌈장에 찍어 먹어야 이게 제맛이라고 제가 한번 전도를 하고 있긴 하는데, 네, 그 양반들은 저를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아니 뭐 이 양반이 미쳤나, 왜 갑자기 소금 먹다가 쌈장을 찍어 먹으라고 하지? 그런 뭐 이런 뭐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긴 하지만, 네, 쌈장에 찍어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이게. 네.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 후부터는 이제 보통의 경우에는 막장과 소금 두 가지를 다 준다고 하는데, 다만 이제 특정한 동네에서는 소금을 주는지는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어디에서는 이제 막장만 주고, 어디에서는 이제 소금만 주고, 어디서는 이제 막장이랑 소금에 같이 주고, 뭐 그런 데가 있대요. 네. 어, 어, 막장에는 순대를 이제 소금에는 이제 간과 허파를 찍어 먹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섞어서 이제 먹는 것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다고 합니다. 전남 목포를 포함한 서부권은 순대 주문하면은 초장, 네, 초장을 준다고 합니다. 초장이나 아니면 고춧가루가 섞여 있는 소금이라든지 아니면 뭐 새우젓 같은 걸 주는데, 광주 지역에서도 이제 초장과 고춧가루 섞은 소금을 먹는다고 합니다. 새우젓은 달라고 하면 주기도 한다고 하네요. 막장은 없지만 이제 달라고 하면 된장도 주는데, 골라 찍어 먹는 재미로 이제 전남 동부권의 경우에 이제 후추 소금이나 이제 고춧가루 섞은 소금이나 막장의 조합을 이제 막 섞어가지고 이제 먹는 것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제 외가 쪽이 전라도잖아요. 그리고 제가 전라도, 그러고 보니 전라도 내려가서 순대 먹어본 적이 없네. 27년 살면서 외가 쪽 갔다가 순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전라도에서. 그러니까 제가 초장을 안 찍어 먹고 이제 막장을 찍어 먹죠. 예. 지금 처음 알았네. 이 초장을 찍어 먹는다는 걸. 네. 네. 서울은 이제 주로 그 고춧가루 섞은 이제 네, 섞은 이제 소금을 주지만, 이제 강원도나 경상도 쪽은 이제 수추 섞은 소금을 주고, 이제 전라도 쪽은 고춧가루 섞은 소금을 주는 이제 빈도가 높습니다. 그럼 제주도는 어떨까? 그 생각하면은 제주도는 간장을 찍어 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대요. 네. 요것도 신기하네. 그 이유가 그럴싸한데, 이 지역은 예전부터 논이 적다 보니까 찹쌀이 귀해서 밀이나 보리로 순대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다른 지방보다 순대가 뻑뻑한 편이어서 소금이나 이런 뭐 이렇게 장 찍어 먹기보다는 약간 좀 그 물기가 많은 간장을 찍어 먹는 걸 좋아했다고 합니다. 이제 북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방법으로 이제 먹는 것으로 보이는데,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등지에서 열람할 수 있는 북한 요리책을 보면 북한에서는 순대에 초간장을 곁들여 먹는다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뭐 이게 뭐 이렇게 지역마다 그냥 뭐 이렇게 먹는 다른 건데, 거의 개인 취향에 또 따라서 요즘에는 거의 지역적인 그런 경계가 좀 많이 무너져가지고, 뭐 어디 가면 꼭 이렇게 먹더라 이런 게 많이 없어져가지고, 네, 일례로 대구에서는 이제 순대를 수추 섞은 소금, 막장, 뭐 새우젓도 아닌 고춧가루 섞은 소금을 찍어 먹는다고 합니다. 네. 뭐야 이건 또 어디서는 와사비를 섞은 간장을 찍어 먹는 것도 있대요. 와사비 섞은 간장에 순대 찍어 먹으면 어떤 느낌이지 이게? 네, 이렇게 먹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네. 전남에서도 이제 고춧가루 섞인 소금을 이제 찍어 먹는데, 거기 가면은 그냥 흰 소금으로만 돼 있는 거를 이제 안 준다고 합니다. 네. 제주도의 경우는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간장 뭐 이렇게 먹는데, 네, 굉장히 은근히 맛있다고 해요. 이 간장 찍어 먹으면은. 저는 이렇게 간장 찍어 먹지 않았지만, 네, 언제 한번 쓱 도전해서 먹어봐야겠대요. 네. 근데 이 와사비 간장에 찍어 먹는 건 정말 충격적인데 이건. 네. 네. 근데 어떤 거에 찍어도
이제 어떤 거에 찍어 먹는 거에 따라서 이제 순대 맛이 좀 달라지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고춧가루 섞은 소금이라든지 뭐 간장, 뭐 막장, 뭐 쌈장 어떤 거에 찍어 먹어도 순대는 맛있어요. 네. 일단 그 맛있을 수밖에 없는 게 그 양념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그 순대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 뭐 이렇게 뭐 소가 안에 뭐 돼지고기라든지 뭐 이런 게 많이 들어가 있어서 어떤 걸 찍어 먹어도 순대는 참 맛있는 것 같아요. 네. 여러 지역 그 학생들이 좀 모일 수밖에 없는 그 대학가에서도 그 성의 있는 그 노점들에 있는 위에 그 양념들을 준비해 놓은 경우가 있는데 이 뭔가 대학가에 가면은 이런 게 굉장히 그 다양하다고 해요. 여기 제가 말씀드렸던 뭐 간장이라든지 뭐 초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그냥 다 해놓고 그 알아서 그냥 찍어 먹으라고 이렇게 준대요. 왜냐면 그 대학교가 이제 그 지역만 오는 게 아니라 그 전국에서 오니까 이게 그 입맛이 다 다르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준다고 합니다. 음, 그리고 이제 가끔 가다 아, 네, 뭐 이상한 얘기가 있네. 네, 그리고 이제 연변 지역에서는 주로 이제 간장을 이제 기본으로 이제 파, 깨, 고추 등을 섞어서 넣은 양념장에 찍어 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또 이제 순대 살 때 떡볶이랑 같이 사가지고 이제 떡볶이 국물에 찍어 먹는데 사실 제가 그 뭐지 그 쌈장에 찍어 먹기 전까지는 제가 떡볶이 국물에 찍어 먹었어요. 네, 소금에 찍어 먹기보다는 그 떡볶이가 있으면은 이제 떡볶이 국물에 찍어 먹고 없으면은 그냥 먹던가 아니면 소금에 살짝 찍어 먹던 그런 애인데 네, 떡볶이 찍어 먹으면 맛있거든요 이게. 떡볶이 국물에다가 순대를 네, 이 그 뭔가 그 떡볶이 국물에 순대를 딱 찍어 먹고 그 오뎅 국물 있죠. 네, 오뎅 국물 살짝 딱 먹으면은 이게 환상적인 조합이 나요. 이게 뭔가 그 5성급 호텔에서 먹는 그런 느낌. 네, 굉장히 고급스러우면서도 향토적인 그런 느낌이 나서 네, 갑자기 또 이상한 얘기를 했네. 네. 그리고 이제 이건 또 그 제가 또 충격적인 걸 또 조사했는데 그 라면 스프 있잖아요. 신라면이라든지 뭐 이런 진라면 뭐 이런 라면 스프 이런 라면 스프랑 같이 그 순대를 찍어 먹으면 맛있대요. 이게 또 네. 제 그 아는 지인이 이렇게 먹으면 맛있다고 제가 저한테 알려줬는데 오, 근데 이게 짜지 않을까요? 그 라면 스프가 좀 짜잖아요. 그냥 먹으면 짠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먹는 것도 한번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오늘 1부는 네, 벌써 그 시간이 네, 좀 많이 지나서 1부가 끝났어야 되는데 네, 이게 많이 길어졌어요. 네, 순대 이거를 양이 많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 1부에서는 음식을 찾아서 순대 얘기를 했고 2부에서는 오늘의 역사, 네, 이번 주에 있었던 네, 과거의 역사적인 뭐 사건이라든지 뭐 일들 뭐 이런 걸 한번 살짝 건드려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2부 들어가기 전에 역시 저희 야암상가시장 그 노래교실에서 배운 노래를 또 들어봐야겠죠. 또 어디 갔나? 네. 네. 됐네. 유연상의 곱비, 현당의 껄껄껄, 남진의 내 나이 56시, 유진아의 내 사랑아, 왕소연의 당신을 사랑합니다. 노사연의 바램까지 6곡을 듣고 2부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빨리 찾으시고 네, 책 얻는 찾으세요. 네. 제가 이게 또 시간 좀 드려야 됩니다. 이게 책 찾는데 은근히 시간이 좀 걸려요, 이게. 네. 이제 슬슬 숙달돼 가지고 찾으셨겠죠. 네. 그러면 유연상의 고삐부터 노래 듣고 2부 시작해 보도록. 네. 네. 네네. 유연상의 고삐부터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네. 깜짝 놀랐네. 그 노래 교실 노래를 이제 듣고 왔는데 네, 오늘 날씨랑 참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네. 1부에서는 음식을 찾아서 순대 얘기를 한번 아주 깊고 다양하게 이야기를 해봤고 2부에서는 이제 오늘의 역사
이번 주에 있었던 지난 과거의 뭐 역사적인 사건이라든지 뭐 이런 걸 한번 슬쩍 한번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역사 그 첫 번째는 바로 그 강우규 선생의 마코토 저격 미수 사건입니다. 이제 강우규 선생님이 어떤 분이냐면은 그 일제강점 시기에 이제 독립운동가인데 1919년 9월 2일 조선 총독부 총독으로 부임해온 사이토 마코토를 저격하려고 했지만 이제 폭탄이 다른 데로 떨어져가지고 이제 실패를 했던 그런 분이 되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평안남도 이제 덕천에서 태어나서 1884년 함경남도로 이주하고 이후에 한의학 그 이제 공부해서 한약방을 차리면서 한의사로 이제 지내고 아이들에게 또 한문도 가르쳤던 그런 분인데 1905년 을사조약 체결로 이제 국윤이 길어짐을 보고 만주 북간도로 망명했습니다. 독립운동가 세력들과 연계해서 조선의 독립을 의논하고 4년 후에 이제 라오호현 그러니까 얘가 요하현이죠. 예. 요하현으로 이사해서 독립운동을 모의했습니다. 1915년 요동의 요하현으로 이제 옮겨가서 거주하면서 이제 블라디보스토크를 왕래하고 독립운동을 깨했는데 요하 주변의 농토를 개간해가지고 한인촌인 신흥촌을 또 건설하셨어요. 이분이 또 그리고 1917년 지린성 동아연에 광동중학교를 세워서 동포교육에 전력하며 독립운동 정신을 고치에 힘쓰셨던 분입니다. 네, 그 뒤에 이제 광동중학교와 이제 신흥촌을 다른 한인교포에게 이수한 뒤에 그는 이제 국내로 잠입했는데 1919년 3월 1일에 아주 엄청난 일이 일어나죠. 바로 3.1 만세 운동. 네. 그 3.1 운동이 일어나자 가입해 있던 블라디보스토크 신한촌 이제 노인단 진린성 이제 지부장이 돼서 조선 총독을 암살하기로 결심을 하고 그해 러시아인으로부터 수류탄이랑 이제 구입하고 이제 허형과 함께 원산부를 거쳐서 경성부로 진입했습니다. 1919년 9월 2일 드디어 이제 거사를 이제 날이 돼서 내외 정세와 총독의 동정을 살피던 중에 하세가와의 후임으로 사이토 마코토가 임명되어 부임한다는 것을 알고 사이토의 내한 당일 현재 서울역이죠. 그 당시에는 남대문역인데 그 남대문역에서 이제 조선 총독을 신임한 사이토 총독을 폭살시키기 위해서 폭탄을 딱 던졌는데 폭탄이 딴 데로 갑니다. 네, 그 아무래도 이 나이가 좀 많으셔가지고 이게 던지는데 이제 좀 정확성이 없으셨나봐요. 딴 데로 던지셨어요 이분이. 네, 그래서 빗나가가지고 이제 그곳을 구경하던 다른 분들 구경꾼들만 이제 부상당하는 그런 사건이 있는데 그 던지자마자 실패하고 이제 몸을 피했어요. 이제 현장에서 이제 빠져나와서 오태영의 소개로 장익규, 뭐 임승화 등의 집에 숨어 다니다가 도피 중에 이제 그 독립운동 탄압으로 유명한 총독부 고등경사 일제 앞잡이죠. 네, 김태석에게 붙잡혀가지고 이제 수감하게 됩니다. 네, 총독부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최종 판결에서 이제 총독 암살 미수 혐의와 이제 민간인 사상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은 다음에 약 1년 뒤인 1920년 11월 29일 서대문 감옥에서 교수형에 처해집니다. 그는 체포되고 이제 재판받고 재판 당하기까지 법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당당하게 이제 말했다고 알려져서 굉장히 그 기계가 있는 그런 분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유해는 그 서대문 감옥 공동묘지에 있다가 해방 이후에 동작동 국립묘지로 이장됐고 1962년 3월 건국 공로훈장 중장이 추서되었습니다. 뒤에 이제 대한민국장으로 개정이 돼가지고 추서되고 독립기념관에 어록비가 제작되면서 서대문 형무소에서 이제 사형당하기 직전에 이제 유언으로 남긴 한시가 또 여기에 적혀 있다고 합니다. 이 독립기념관에 어떤 거냐면
굉장히 비장해요. 단두대상에 홀로서니 춘풍이 감도는구나. 몸은 있으나 나라가 없으니 어찌 감회가 없으리요. 굉장히 비장한데 이분이 이 암살을 그 미수할 당시의 나이가 64세였어요. 굉장히 나이가 있죠. 네.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노인단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노인단이라는 그 독립운동단에 이제 가입을 했는데 이름에서도 알다시피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그 많이 가입했던 거예요. 이게 이분이 또 이제 나이가 또 드셨는데도 이제 독립운동에 대한 그런 열망 때문에 이제 많이 거사를 하다가 결국에는 실패를 했지만 굉장히 그 박수받아 마땅한 그런 분입니다. 대한독립 만세네. 네. 노래를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 이제 박진영의 어머님이 누구니 그리고 로꼬의 리스펙트 듣고 두 번째 오늘 역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박진영의 어머님이 누구니 그리고 로꼬의 리스펙트까지 듣고 왔습니다. 네, 지금 2부 시간에는 오늘의 역사 방금 전까지는 이제 강유구 선생님의 총독 마코토 총독 미수 사건을 얘기했고 이 두 번째 시간은 네, 그 내일이 바로 그 옛날에 이런 사건이 있었죠. 탈레반 한국인 피랍 사건. 네. 2007년 9월 2일 생존한 이제 피랍자 19명이 우리나라로 이제 귀국을 했는데 2007년 7월 19일 아프가니스탄 카불에서 칸다다흐로 향하던 23명의 성남 분당 그 샘물교회 교인들이 탈레반이 납치된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의 그 분당 샘물교회 배영규 목사를 포함한 샘물교회 청년의 신도 등 그 20명이 7월 23일 귀국한 것을 목표로 단기 선교와 봉사활동을 할 목적으로 7월 13일 출국해서 7월 14일 아프가니스탄에 입국을 했는데 현지에서 이제 안내와 통역을 위해서 3명의 추가 그 인원이 합류해서 이제 버스를 이용해서 아프가니스탄 남부의 칸다하르에 있는 힐라 병원과 은혜샘 유치원으로 향하던 그 7월 19일 오후에 카불에서 170여 킬로미터 거리에 있는 가즈니주 뭐라고 쓰는 거야? 카라바그 지역에서 탈레반 무장 세력에 의해서 납치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이 사건 네. 제가 이거 고등학교 때였거든요. 이거. 네. 탈레반은 이제 그 피랍된 23명 중에 이제 임성민 씨랑 그 배영규 목사를 이제 살해했지만 이제 대한민국 정부와 탈레반의 협상 결과에 따라서 다른 인질 23명은 이제 8월 31일까지 단계적으로 모두 풀려나서 피랍 사태는 발생 42일 만에 종료가 됩니다. 네, 근데 이 사건이 있을 때 그 우리나라 그 당시에 그 노무현 대통령 때였죠, 그때가. 네, 그 노무현 대통령 당시 그 정부랑 그 탈레반이 협상을 할 때 그 뭔가 평화적으로 그 협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군사적인 행동을 하려고 또 그 뭔가 그 검토를 하고 있었대요. 이게 특전사 대테러 요원들이 아프간 현지에 급파돼가지고 인질 구출 작전을 준비했었다가 이제 그 협상 타결로 인해서 이제 그 실 작전은 투입은 안 됐지만 구출 계획 구성을 위한 뭐 억류 지역의 지형 정보 조사라든지 탈레반 무장 세력의 이동 경로나 응거지 뭐 동향 등의 첩보 수집과 무기 분석 등의 임무를 수행했던 게 이제 그 있었는데 인질이 무사히 풀려나는데 일정 부분 기여한 공로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 인정을 받아서 이 특전사 대원들 중 일부가 훈장이나 훈장 및 표창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예 특전사 한두 개 여단을 투입해서 현지에 있는 미군 그리고 이제 아프간 정부군 국제안보지원군에 협력해가지고 이 피랍됐던 이 카즈니주의 탈레반 소탕해버리려는 그런 작전도 구상했었다고 하는데 이게 그 국가안전보장회의에까지 이제 보고됐을 정도로
정말 이게 진행이 좀 많이 됐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타결이 돼서 협상이 타결돼가지고 이렇게 그 군사적인 행동은 하지 않고 그냥 평화적으로 끝나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 있은 다음에 굉장히 비판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죠. 그 비판의 비난을 그 기독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왜 가지 말라고 했는데 굳이 가가지고 또 그렇게 된 다음에 그 나라 돈을 그렇게 또 거기에 무장단체에 주게 만드냐 뭐 이러면서 막 엄청나게 그 비난과 비판을 받았었는데 2010년 7월 27일에 탈레반에 의해서 그 납치 살해된 그 희생자 유족들이 정부의 재외국인에 대한 그 보호 의무 위반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면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정부가 위험 지역으로 분류했음에도 이제 샘물교회 사람들이 무리하게 출국했다는 사실 등을 거론하면서 적반하장이라는 이제 비판이 제기됐는데 결국에 2011년 4월 26일 이제 법원이 국가가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해가지고 이걸 기각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논란이 굉장히 일었던 게 그 출국 직전에 그 거기 갔던 일부의 사람들이 아프가니스탄 여행에 관한 경고문 앞에서 포즈를 취하면서 사진을 찍고 칸다하르의 모스크, 그러니까 거기 그 이슬람이죠. 네, 그 거기 모스크 내에서 이제 찬송가를 부는 등의 그 일부 피랍자들의 이제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또 비판을 또 받고 그래도 이 당시에 진짜 어마어마했어요. 그때 제가 고등학생이었는데 진짜 그 엄청 욕을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그때. 네. 뭐 뉴스 뭐야 저거 신문 뭐 할 것 없이 그냥 네 마치 하나가 돼가지고 욕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때 당시는 진짜 네. 그래도 뭐 살아 돌아오시는 분들 많아서 그나마 다행인데 요거는 네 요건 좀 민감한 부분이라서 네 요거는 그냥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잠시 안내 말씀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12일 다음 주 토요일이죠. 팔도 관광 열차 및 제6회 한마음 축제가 저희 야암상가 시장에서 개최됩니다. 저희 야암상가 시장 내에서 2만 원 이상 상품을 구매하시면 응모권을 드려요. 그 응모권을 이제 가운데 시계탑 사거리에 보시면 그 응모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뭐 전화번호 적으셔가지고 집어 넣으시면은 추첨을 통해서 상품을 또 드립니다. 네.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다음 주 토요일 9월 12일 이 행사 당일에 오시지 않으면 받아가실 수가 없습니다. 네, 오시는 참석자에 한해서만 이제 그 상품을 드리니까 꼭 응모하시고 12일 날 꼭 참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전화번호 적을 때 핸드폰 번호를 우선적으로 좀 그 써주시면 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집 전화보다는 핸드폰 번호를 좀 더 먼저 그 적어주시면 또 감사드리고 또 적으시면은 저희가 나중에 또 저희 시장에서 하는 행사라든지 이런 거를 안내 문자를 또 드립니다. 네, 그래가지고 네, 2만 원 이상입니다. 네, 이 응모 기간이 오늘부터 그 행사 당일 오후 4시까지니까요. 저 야음상가 시장에서 많이 그 물건 사시고 또 응모도 하시고 또 상품까지 또 받아가는 행운까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요거 저도 되나요? 예. 요거가 이게 그 상인분들은 이제 제외가 되고 이제 오직 그 고객분들만 그 가능한데 네, 저도 가능하면 하면 네. 네.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의 묻지 마세요. 그리고 요시다 미호의 행여나 듣고 마무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의 묻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요시다 미호의 행여나를 듣고 왔는데 네, 오늘 그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오늘 1부에서는 이제 순대 얘기를 주로 하고 네, 두 번째에서는 오늘의 역사, 네, 뭐 강유규 선생님이라든지 뭐 탈레반 한국인 피랍 사건에 대해서 약간 얘기를 했는데 오늘 비가 오진 않으니까 좀 다행인 것 같고 저희 아까 그 말씀드렸다시피 팔도 관광 열차 및 제6회 한마음 축제가 이제 9월 12일 개최됩니다.
네, 저희 야암상가시장 많이 찾아주셔가지고 또 상품도 받아가시고 네, 그러면 좋겠습니다. 오늘 1부, 2부 순서는 네, 여기까지 아쉽지만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 역시 오후 12시 반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양암상가시장 보이는 라디오 DJ 우정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끝 노래로 조정민의 살랑살랑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